자, 이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하겠다 밝히면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주말 내내 많은 언론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언론에 보니까 법이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렸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견해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제 체포영장 그 허가 기간인데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또 관제 집결해서 집행을 저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방탄 돌입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우선은 저는 뭐 공수처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검경에 사건 이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국회에 와서 그 즉시라도 체포에 나설 것처럼 일종의 이제 뭐 아주 공개적으로 의지를 밝혔는데 막상 이게 사건이 이첩되고 나서 이제 공수처의 모습은 일종의 침대 축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영장 집행에 나선 당일도 물론 뭐 경호처의 저항이 완강했다지만 5시간 만에 물러날 일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공조했던 경찰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사전에 이제 경찰하고 협의하기에 경호처 간부들이 저항하게 되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또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만류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그 역량 문제를 둘째치고 이 수사 의지가 제대로 있는지조차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이러면 영장 집행만 띄어가지고 본인들이 자신 없으니까 경찰에 넘기겠다고 할 게 아니고 사건을 다시 통째로 넘기는 게 맞다. 지금 수사권 관련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이런 법원의 해석이 있었고 또 영장 집행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에 이런저런 예외 조항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저항을 하지만 그 예외 조항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거듭 확인을 해줬어요. 어제 이의 신청까지 기각하면서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거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 수사를 하려고 그 공수처가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이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결과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저는 그 납득이 안 갑니다. 네. 자, 박 의원님은 이제 공수처의 무능을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胡준석 대변인한테 그거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쨌든 뭐 공수처의 무능도 있고 체포영장 관련해서 여러 논란을 또 공수처가 만들어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권적 차원의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어쨌든 자발적으로 나가든가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박영환 앵커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문제가 됐었던 절차적 정당성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또 소환을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납득을 하고 그렇게 응하는 것이죠. 근데 공수처의 지금 그 모습을 보면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이 장난감 내 거다라고 해서 막대를 쓰는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 출국 금지부터 자신들이 덜렁 걸어놓고 거의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법을 보니까 수사권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명백해졌는데 그럼 또 체포영장을 엉뚱한 법원에 청구를 하고 그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러 나갔는데 집행을 못하니까 이제 주저앉아서 우는 것 같아요. 막 엉엉 우는 것 같아요. 경찰 보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이 수사권 문제는 이건 논란이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나라 법률에 정확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수처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들이 다 열거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란죄는 명백히 없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이 그 범죄들을 수사하다가 알게 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같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다른 경우예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가 없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다른 죄, 직권남용 같은 거 가지고서는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직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얘기하는 그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길이 아닌 곳으로 불법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은 원래 검찰에 있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하는 바람에 경찰로 가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명백하게 있는 경찰로 빨리 이첩을 해야 돼요. 공수처는 사실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다시 소환 일정 조율해서 대통령 소환 조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기관이라면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번에 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영장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면 국민들도 납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꾸 체포영장 집행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납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오동훈 공수처장을 향해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다, 부끄러운지를 알라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 차라리 수사를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장 재발부는 본인들이 또 받겠다고 하면서 또 그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한테 넘기고 수사는 또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은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재이첩은 안 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만 일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거 보이기는 어떻게 해야 해요.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영장 집행이라는 게 검사 지휘 하에 이제 경찰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지휘하에 사경이 영장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권한들을 다 뭐 이첩하겠다라는 거, 넓은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너무나 많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주말에 이첩하든가요. 왜 이제 와서 오늘까지, 오늘 밤 12시가 시한인데 얼마 시간을 놔두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이런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경찰이랑도 충분히 지금 좀 상의가 된 것 같아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굉장히 공수처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무능한 걸 떠나서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고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됐으면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시는데 이거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아닌가요? 그리고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했지만 다 기각됐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법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 법원의 판결에 다 따릅니다. 왜 대통령은 이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나요? 사실 이 영장 집행이 되면 일단 체포된 후에 체포 적부심을 다투도록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절차대로 가면 될 것인데 사실 법 위에 뭐 대통령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셨다면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이 영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는 주장은 체포 적부심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도 이미 영장이 나오면서 법원에서 판단이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공수처법 상에도 직접 관련성 있는 관련 범죄는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현직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소추되지 않을 특권인 것이지 수사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대통령의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해석은 저는 무리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수사권까지도 전체를 다 경찰에 이첩하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지금 특검법 제2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표결 붙이는 그 앞에 있잖아요. 빠르게 재표결해서 특검도 빨리 도입해야겠다 생각 듭니다. 공수처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의 재이첩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또 수사는 본인들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또 그런 입장을 내놨네요.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 영장 집행 이첩, 경찰 이첩에 대해서 무슨 공사 하청규나
이런 식의 또 이제 비판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대통령이 또 경찰이 수사를 하면 예를 들어 뭐 안가나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또 의견도 피력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또 대통령실은 혼선을 빚는 걸까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사실 조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스탠스로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왜 그럼 수사 제이첩을 차라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못하죠. 그 난리를 쳐서 이 대통령 수사를 하려고 이때까지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해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 어떻게 수사 제이첩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그 자기 손으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공수처는 사실 되게 조그만 조직입니다. 경찰은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요. 근데 이렇게 현실을 알고도 무리한 정치적 이유로 사실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 좋은 시간, 주말에 그 수많은 시민들이 떨고 있는 그 시간을 다 실기하고 결국 이렇게 마지막 날에 와서 지금 한 10시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결국 경찰한테 체포영장 집행만 맡기겠다. 엉망인 거죠. 명분도 없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명분도 없는 수사를 시작했으면 제대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무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들로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항의 방문한다고 의원들이 다 단체로 몰려가서 공수처 집단 항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럼 왜 이 공수처가 탄생을 했나?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작품으로서 또 산물로서 이 공수처가 나온 것인데 이렇게 지금 검사 9명, 검사가 현재 9명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수사를 검사 9명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무리한 정치적 이유와 히스토리들로 얼룩진 공수처가 결국 이 위중한 절차, 위중한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관련한 그 혼란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 또 대통령, 경호처 공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스스로 공수처가 무능을 자백한 거다, 오타 벗어라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 주셨고요. 자, 협의도 없이 경찰에 떠넘기네 공수처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공수처는 없어지는 게 정답이다.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습니다. 자, 멀쩡한 공수처를 왜 없애나? 버티기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요. 또 판사 쇼핑 논란엔 내란 수사권 논란도 있는데 대통령 마구잡이 체포가 또 정답인가?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참에 경찰특공대 위력을 좀 보여줘라. 이런 의견. 자, 민주당 이제는 최상목 고발한다는데 또 최상목 탄핵으로 가는 건가?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이제 혼란 커지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이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문건을 공문을 이미 2차례 발송을 했죠. 그런데 최 대행은 이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대 2명을 임명할 때는 나름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줬는데 자, 박원석 의원님, 예. 이 최상목 대행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해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 이런 식의 화법은 그 강 건너 불구경 한 그 잠꼬대 같은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그 없애기 위해서 혹은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걸 단축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했다면 동일한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가 이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걸 저렇게 지연시키고 있고 저게 또 다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정당한 근거 없이 사법 절차 밖에서 불응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거 다 저거 다 궤변입니다. 어쨌든 그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있든 없든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대해서 뭐 법원에 관할 건 시비 거는 거 다 말이 안 된다고 어제 그 이의신청에서 정리를 했으면 응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과정에서 그거의 적법성을 다퉈야 되는데 무장한 공권력 뒤에 숨어서 그 무장한 공권력을 방패 삼아서 가시덤불 치고 관제해서 농성을 한다. 저게 내란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건 또 다른 탄핵 사유를 저는 쌓고 있다고 보고 도저히 법 집행을 누구보다 우선해서 해야 되고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될 현직 대통령이 하는 행위라고 믿기 어려운. 근데 저거는 어떤 충돌이나 심지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압해야 됩니다. 저걸 진압하지 못하면 법치주의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뭐랄까요? 저는 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40명이 저기 가가지고 저거 막겠다고 하는데 전부 현행범이거든요.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현행범에서는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항하면 다 체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법치를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그럼 앞으로 무정부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군 장교나 장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사시설인 군부대에 틀어박혀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저걸 용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대한민국의 보수로 하는 분들이 법치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아주 적나라한 맨얼굴을 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호 대변인, 그 우리 박원숙 의원이 지적하신 뭐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한 40여 명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힘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서 하는 행동이 보면 이제 공권력의 집행을 막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실제로 법치를 지키자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법대로 법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은 이게 뭐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것을 자꾸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제 개인한테 치환해봐도요. 제가 만약에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국가기관이 저한테 영장을 발부하고 저를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같아도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서부지방법원이 그거를 정당성을 인정해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공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라는 사람이 이런 법조항 무시해도 돼라고 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초법적인 영장까지 내주고 관할도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고 그 법원이 결정한 그것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헌법재판소가 나 할 수 있는 결정인 것이에요. 그 권한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이런 결정은 하지 못해요. 법에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데 수사권이 있다라고 어떻게 한 일개 판사가 인정을 합니까? 이런 것들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법치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공정성,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관련자들은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것이죠. 불구속 수사해서 방어권 보장할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꼭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거 전 세계가 보는 것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 유죄라면 이것은 최하가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수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뭐 꼭 체포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정당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다시 소환 조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영장 신청 청구하십시오. 글쎄요, 저는 이게 도주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우선 아니고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거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면서 법치주의를 거론하는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영장주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을 다 감안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승복 못하겠다고 모두가 주장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이제 개인들도 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법치주의, 이거 법에 따른 영장 신청이나 영장 발부가 아니야. 난 승복 못하겠어. 그러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확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내전을 부추기고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체포영장 을 지금 저지하기 위해 관저에 간 나경원 의원은 지금 내란이 진짜 내란이 자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다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는 주장이에요. 또 공조본조차도 규정이 없는 기구고 법처벌에서 선동하고 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법을 지금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측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의 방어권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결국 법관이 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고 체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검찰총장 출신이었잖아요. 만약에 검사 재직 시절에 본인이 청구해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이 영장이 발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아마 납득했을까요? 저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나 구속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다니까요. 체포, 구속, 적부심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체포영장 들고 오면 이거 영장이 잘못돼서 이런 말 못하고요. 그냥 체포돼서 이거에 대해 다툴 때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법원에 넣습니다. 그 절차대로 하도록 시스템이 있는데 왜 시스템 밖에서 자신의 절차나 뭐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이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나쁜 사례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제 일반 피의자들도 이제 사법기관이 발행해갖고 발부받아온 영장을 사실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이 영장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버티면 영장 거부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할까 봐 저는 참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해서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또 사법질서 시스템을 존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럽다, 걱정이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직 최성목 대행이 결정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최성목이 하겠냐? 국무위원 항의에 눈물까지 보였다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용산 내전이 외국에선 소말리아 내전 수준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 윤통이 왕인가? 사법부가 무너진 건 맞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국힘 내부에서도 수사 거부 윤통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다가 윤통 지지율 오르니까 서서히 기류가 바뀌는 듯하다. 시도지사 협의회도 대통령 체포 중단하라고 집단 발표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 3주 연속 오르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문정영 대변인 어떻게 봐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스탠스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네, 저희 뭐 모든 국회의원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다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갔다가 일부 여조에서는 40%까지 회복했다는 그 사건은 사실 그 각 국회의원들이 아마 더 빠르게 아마 머리를 좀 돌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과도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 체제가 우리한테 실익이 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소위 옹호하는 행동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그 관저 앞에 저희 당 의원님들이 한 4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좀 일종의 항의 또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름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거에 합당하는 너무 많은 그 이렇게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부터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대립, 어떤 사법 체계의 사실상의 붕괴 이런 정신적인 어떤 내전 상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거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란죄를 동조하고 방조했다 그래서 이 총리를 탄핵한 뒤에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는 결국
지휘권을 빨리 행사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행 유지를 위해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라 이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전혀 지금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장이 바뀐 게 불과 2주도 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법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중단 상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다 가지고 있는 지금 책임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 이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극우보수는 부끄럽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권한대행 질서 파괴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탄핵으로 갈지.